어떤 궁금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대치동 빌라 18평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년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1주택자고 네. 그런데 이 집이 좀 빌라고 좁아서 내년에 이거를 팔고 양재동에 그냥 빌라를 사는 게 나을지 어쨌든 팔고서 이제 뭐 청약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삼성동 개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거 좀 상담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럼 대치동에 보유하고 계신 빌라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그럼 전문가님을 네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치동에 호재가 굉장히 많죠. 현대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역, 중앙역 쪽으로 해서 보훈사역 쪽으로 해서 교통 호재, 환승센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반경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시장까지 앞으로 시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재동도 물론 이제 일자리가 R&D 센터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 대치동 일대의 일자리 플러스 그 뒤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또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까지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팔고 빠지는 것보다 현재에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가 앞으로 좀 많이 공급되는 형태,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저번 주 뭐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국가 주도 하에 개발 구조로 좀 가겠다. 그래서 공급량을 좀 늘리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이런 시장 형태를 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청약 시장을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청약이 무주택자일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시가 2010년 기준으로 잡으면 한 해에 약 7만에서 많게는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는 한 4만 호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장 자체를 다시 7만 호 이상 공급되는 시장으로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청약에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지금 빌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을 차라리 임대사업자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고 개인으로는 청약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네네. 그러면 빌라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네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역도 뭐 그닥 멀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위치. 그러니까 선릉역하고 대치역하고 딱 중간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를 도곡동부터 해서 대치동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그 뒤쪽으로는 또 개포동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만 상당한 숫자의 수요층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팔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이슈를 조금 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 목표로 해서 2020년, 2021년, 최대 2023년도까지 네.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지금 서울에 너무 공급이 적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서울에 기존에는 4만 가구 정도 공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도 7만 가구까지 좀 늘리겠다. 그러면서 용산 일대의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굉장히 지지
흐지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이 좀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상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면 지금 서울 지금 안에서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는 게 약 500여 곳이 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네네. 그런데 그 중에 100여 곳이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조정을 해준다든가 네.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또 한 가지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조차도 정부에서 좀 끌어안아주겠다. 그래서 분담금 자체를 10년 혹은 20년 좀 장기전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겠다. 플러스 중도금조차도 네. 60% 이상을 넣어야만이 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도금도 40%만 넣고 나머지 20%는 은행의 대출 형태로 이렇게 갚아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실제로 흐지부지 자금이 없어서 혹은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서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오래된 어떤 구옥을 가지는 분들도 새 집에 살 수 있는 요건이 좀 갖춰졌고요. 네. 플러스 서울에 그동안 4만 호 공급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요건상 못 움직이고 있던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해소하면서 7만 호 이상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올해 가을부터 빠르면 늦으면 내년부터 이게 청약시장으로 바뀌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청약시장에 많은 물량이 좀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택시장을 청약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